2024년 봄 경기도 수원에 사는 66살 윤영자 씨는 어느 날부터인가 스마트폰 화면이 자꾸 뿌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눈이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점점 문자의 선명도가 떨어지고 특히 흰 바탕에 검은 글씨가 더 흐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밝은 햇빛 아래선 더 눈이 침침하고 반대로 조명이 어두운 곳에선 오히려 더 또렷해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손자의 학교 알림장을 보던 중 흰 종이 위에 인쇄된 작은 글자가 전혀 보이지 않자 결국 안과를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백내장 초기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윤영자님, 지금은 초기라서 치료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더 늦었으면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특히 밝은 화면이 뿌옇게 보인다는 건 백내장의 대표적 증상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 화면이 자꾸 흐려 보이거나 밝은 배경에서 눈이 더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백내장 검사를 받아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구독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당신의 구독이 당신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중년 이후 건강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매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흰색 화면이 뿌옇게 보이면 백내장의 초기 신호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73살 김봉래 씨는 요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마다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예전엔 잘 보이던 카카오톡 문자창이 자꾸 흐릿하게 보이고 흰색 바탕에 있는 검정 글씨가 번지듯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노안이 심해진 건가 싶어 돋보기를 바꿔보았지만 증상은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눈이 더 쉽게 피로해졌습니다. 결국 안과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의사는 말했습니다. 김봉래님의 경우 수정체 중심부가 혼탁해지는 핵백내장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특히 밝은 화면에서 시야가 뿌연 것은 백내장의 대표적 초기 증상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안과 송정민 교수는 말합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병인데 핵백내장은 특히 밝은 빛에 민감하고 대비가 낮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흰 화면에 검은 글씨가 더 흐려 보이고 눈이 부신 이유는 빛이 눈 안에서 산란되며 시야가 뿌옇게 퍼지기 때문입니다. 김봉래 씨는 검사 결과 수정체 혼탁도가 2.8로 정상인 1.2하보다 2배 이상 높았고 시력도 0.8에서 0.4까지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진행 초기였기에 약물 치료와 함께 항산화 영양소, 루테인과 제아잔틴 보충, 자외선 차단 안경 착용, 청색광 차단 스마트폰 설정 등을 병행하며 3달 후 시력이 0.6으로 호전됐고 혼탁도도 낮아졌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눈이 문제였더라고요. 지금은 화면도 또렷하고 밖에서도 눈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백내장은 노화의 일부일 수 있지만 시야가 밝을수록 더 뿌옇게 보인다면 더 이상 늦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야간 운전이 불편하다면 빛 번짐이 시작된 것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69살 장재영 씨는 평생 운전을 해온 분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밤에 운전대만 잡으면 겁부터 납니다. 마주오는 차량 불빛이 너무 퍼져 보여 전조등이 도로 전체를 덮는 것 같고 신호등이나 간판 글씨가 번져 보여 가독성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히 시력이 나빠진 것과는 다릅니다. 빛 번짐, 즉 광산란 현상은 수정체가 혼탁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대한안과학회는 2023년 노인 백내장 실태 조사에서 야간 운전 중 빛 번짐을 경험한 고령자 중 무려 78%가 백내장 초기 진단을 받았고 이 중 절반 이상이 눈의 통증이나 시력 저하 없이 진행된 경우라고 보고했습니다.
장재영 씨 역시 시력은 좌안 0.7, 우안 0.9로 비교적 양호했지만 세극등 검사에서 수정체 주변부 혼탁이 관찰됐고 특히 햇빛이나 야간 불빛에 대한 민감도 검사는 정상의 2배 이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중심 시력은 유지되지만 광산란으로 인해 시야 질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특히 운전 시 반사광이 눈을 자극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 씨는 이후 야간 운전을 중단하고 실내 조명 밝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들이며 영양제 복용과 함께 안과 주기검진을 통해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색광을 줄이는 조치를 병행하며 점차 증상이 완화되었고 빛 번짐 강도도 약해졌습니다. 야간 운전이 유독 어렵고 불빛이 번져 보인다면 지금 바로 안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색이 바래 보인다면 백내장은 이미 중기에 접어든 겁니다. 부산 남구에 사는 71살 최명자 씨는 얼마 전부터 텔레비전 색감이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를 보는데 예전보다 색이 탁하게 보이고 빨강은 분홍빛처럼 파랑은 회색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텔레비전 화면 설정 문제인 줄 알고 리모컨으로 조정해 보았지만 남편은 화면 멀쩡한데? 라고 하자 더 이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대학병원을 찾아 정밀 안과 검진을 받은 결과는 중기 백내장. 그 중에서도 색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훈항아 백내장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서울성 모병원 안과 윤종필 교수는 말합니다. 수정체가 탁해지면 빛이 제대로 망막에 도달하지 못하고 파장에 따라 특정 색이 먼저 흡수되거나 왜곡되면서 색감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백내장이 중기로 접어들면 빨강, 파랑, 보라 계열이 먼저 뿌옇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 씨의 시력은 0.6 정도였지만 색각 검사에서는 정상보다 50% 이상 낮은 인지 반응을 보였고 정상인의 경우 파란색을 인지하는 시간 평균은 1.2초였지만 최 씨는 2.4초로 지연됐습니다. 이후 최 씨는 수술을 고려하기 전 색감 회복을 위한 루테인 복합제 복용과 함께 조명 조절, 색 대비가 높은 책자나 매체 활용, 그리고 무엇보다 어두운 조명에서 책을 보지 않는 습관을 실천했습니다. 3달 후 색감 인식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시력도 일부 호전되었습니다. 색이 바래 보이기 시작한다면 단순한 눈의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수정체가 이미 빛을 걸러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양쪽 눈 시력 차이가 갑자기 벌어졌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68살 문동환 씨는 최근 안경을 새로 맞췄지만 여전히 오른쪽 눈이 흐릿하게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왼쪽 눈은 0.9, 오른쪽 눈은 0.5 정도로 떨어졌고 처음에는 도수 조절 문제라고 생각해 안경점에 다시 갔지만 렌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점점 불편함이 커지기 시작한 후였습니다. 신문을 볼 때 한쪽 눈으로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다른 쪽은 뿌옇게 보였고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딘 적도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볼 때 양쪽 눈으로 보는 중심선이 미묘하게 어긋나는 느낌이 들어 불안감이 커졌고 결국 대학병원 안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오른쪽 눈은 중심부에 백내장이 진행 중이었고 왼쪽은 아직 정상 범위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정체 혼탁도 검사에서 오른쪽 눈은 1.8 이상, 왼쪽은 0.9로 큰 차이가 있었고 광감도 검사에서는 오른쪽 눈의 대비 감도가 정상의 60% 수준으로 저하돼 있었습니다. 담당 전문의는 말했습니다. 양쪽 눈 중 한쪽만 백내장이 진행되면 시야 균형이 무너지면서 공간 지각 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어지럼증이나 두통,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좌우 시력 차이가 0.3 이상일 경우 일상 속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급증합니다. 서울대병원 노년안과연구소는 2021년 연구에서 좌우 시력 차이가 0.3 이상인 고령자의 경우
하루 평균 낙상 경험률이 일반군 대비 2배, 계단 낙상 사고율은 무려 3.6배 더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문동환 씨는 이후 한쪽 눈의 백내장 진행 억제를 위한 루테인 복합제와 자외선 차단 안경 착용, 실내 조도 유지와 함께 책이나 스마트폰 화면을 볼 때는 양쪽 눈을 균형 있게 활용하기 위해 의사에게 받은 시력 훈련법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눈의 긴장을 줄이기 위해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분씩 눈 주위 따뜻한 찜질과 눈동자 운동도 매일 실천했습니다. 4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오른쪽 눈의 시력은 0.5에서 0.6으로 상승했고 혼탁도는 1.8에서 1.2로 낮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시야 왜곡과 공간 어지럼증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도 개선되었습니다. 문 씨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한쪽 눈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두 눈이 다르니까 더 어지럽고 불편하더라고요. 지금은 두 눈이 다시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 나요. 계단 내려갈 때도 훨씬 자신 있어졌고요. 백내장은 양쪽에서 동시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처럼 작동합니다. 양안 시력 차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위험한 신호입니다. 조금이라도 다르게 느껴지면 즉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생활 습관 하나가 백내장 진행을 앞당깁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65살 김재순 씨는 젊을 때부터 캠핑과 낚시를 즐겨왔고 여름철에는 모자나 선글라스 없이 야외 활동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퇴직 후 여유가 생기자 더 자주 밖으로 나가게 됐고 한낮에 장시간 햇볕을 쬐며 일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스마트폰도 사용 시간이 늘면서 화면 밝기를 최대로 설정해두고 사용했고 수면 전까지 유튜브나 뉴스를 보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침 일어났을 때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책을 읽으려면 조명을 아주 밝게 켜야 했습니다.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눈물이 마르면서 눈 주변이 뻑뻑하고 무거운 느낌이 자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안구건조증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증상이 지속되자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는 초기 백내장 광손상이었습니다. 김 씨의 수정체는 자외선 노출로 인해 중심부가 혼탁해졌고 세극등 검사상 혼탁 점수는 1.5 구간, 청색광 민감도는 정상보다 30% 이상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서울 삼성병원 안과 이태경 교수는 말합니다. 백내장은 단순히 노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외선, 청색광, 산화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수정체 단백질이 변성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외선호와 비는 눈에 침투해 렌즈 단백질의 구조를 파괴하고 루테인 농도가 낮을수록 이 손상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또한 미국 국립안과연구소 NIH는 2022년 발표에서 자외선에 많이 노출된 노인의 경우 백내장 발병률이 일반군보다 35% 더 높고 매일 스크린을 6시간 이상 보는 고령자 중 청색광 차단 조치 없이 사용하는 사람은 백내장 진행 속도가 4년 더 빠르다는 결과를 밝혔습니다. 김재순 씨는 이후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첫째, 외출 시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를 반드시 착용하고 챙이 넓은 모자를 항상 씁니다. 둘째, 실내에서도 청색광 차단 코팅 안경을 사용하며 스마트폰 설정에서 블루라이트 필터 기능을 항상 켜두었습니다. 셋째, 루테인, 오메가3 복합제, 비타민 C, 아스타잔틴이 포함된 항산화제 복용을 시작했습니다. 넷째, 아침 햇볕이 강한 시간대 외출은 피하고 실내 조명도 눈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정구색 조명으로 조절했습니다. 3달 후 김 씨는 다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정체 혼탁도는 1.5에서 0.8로 낮아졌고 청색광 민감도 역시 정상을 회복했습니다. 무엇보다 책을 읽을 때 눈의 피로도가 줄고 시야가 한층 선명해졌다는 자각 증상이 뚜렷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그동안은 그냥 햇볕 좋으면 기분 좋다 생각했지 그게 눈을 망친다는 걸 몰랐어요.
이젠 선글라스 없으면 밖에 못 나가요. 백내장은 눈이 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야 늦추거나 막을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백내장은 환경의 병입니다. 자외선, 조명, 습관 하나하나가 눈을 병들게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내장은 서서히 찾아옵니다. 흰 화면이 뿌옇게 보이기 시작하고 밤에 불빛이 번져 보이며 색이 바래고 시력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질 때 그건 더 이상 나이 탓이 아니라 백내장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지금 당신의 눈이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가장 먼저 안과를 방문해 보세요. 백내장은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눈의 노화를 막는 하루 루틴과 자외선 차단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해 두시고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 노후 피책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